네, 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기술 유출 사례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사례는 부정 유출된 삼성중공업 LNG선 카고 탱크 제조 기술 자료 취득 사건입니다. 자, 여기 제가 이제 사건 제목을 딸 때 부정 유출된 취득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보통 이 기술 유출이 부정 취득 그리고 유출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사건 제목을 보면 부정 취득이 아니라 단순히 취득이라 되어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부정하게 유출된 자료를 그것을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산업기술보호법 제3호에 제 취득 사건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. 자,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저는 이제 최근에 서울반도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수행해서 집행유예를 받았고, 또 뭐 삼성전자, 셈에스, 현대차, 또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수행했고, 폴더블 폰 핵심 기술, 뭐 이제 화학강화 UTG 기술이라 하는데 이거의 국외 유출 사건도 변호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. 자, 이제 넘겨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일단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피고인이 있습니다. 이 피고인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. 중국인으로 선주 감독관인 바 친분이 있던 미국 성급협회 ABS라고 합니다. 이 미국 성급협회의 성급검사관인 가비, 이 가비라는 사람이 삼성중공업 소유의 LNG선 선박을 검사하면서 취득한 LNG선 관련 산업기술 자료를 유출하는 사실을 알고도 가비라는 사람이 이 삼성중공업 소유의 산업기술 자료를 유출하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은 위 갑으로부터 이 삼성중공업 소유의 국가 핵심 기술인 LNG 카고 탱크 제조 기술 관련 기본 도면 등을 피고인 소유의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로 다운로드해서 결국 위 갑이 산업기술을 유출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취득하였다. 이렇게 이제 공소사실이 구성이 됐습니다. 자, 넘겨보겠습니다. 자, 피고인은 문제의 자료가 단순히 교육용 참고 자료인 것으로 생각하고 위 자료를 다운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 위 자료가 국가핵심기술 자료에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내용 또한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이제 법원에서 재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. 자, 과연 피고인의 주장이 좀 받아들여져 처벌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3호의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 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은 법 제14조 제2호에 유출의 경우에 이런 걸 요구합니다. 그런데 이제 제3호의 경우에는 누군가 부정하게 유출하는 걸 알고도 이를 알고 그냥 취득하고 또 뭐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하였으면 이 취득한 사람이 이러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. 즉 행위자는 자신에게 기술 자료를 전달한 사람이 위 자료 등을 취득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거나 위 자료 등을 유출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그냥 위 자료 등을 취득한 것이라면 그냥 곧바로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위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 이 사건에서는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 대신 이 사람이 어떤 의미로 했냐? 자신은 이 애초 위 자료가 국가핵심기술 내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. 물론 이제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에서 행위의 동기, 목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요건 등이 뭐 큰 의미는 없어도 대부분 피고인의 변호인 등은
이런 내용을 사실은 이제 주장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였느냐? 법원의 판단을 한번 보시죠. 자, 1심 법원은 판시 증거들 및 위 자료가 국가 핵심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엄격히 그 유출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그 용량 역시 매우 큰 것인 점, 용량이 굉장히 컸나 봐요.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갑이라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위 산업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취득하여 유출하려는 사정을 알고서도 피고인이 위 갑으로부터 이를 다운받아 보관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자, 피고인은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이제 항소를 하였고, 이러한 주장을 항소심에서 다시 한 건 아니고, 순전히 양형이 좀 과중하다, 이런 주장만을 했는데, 자, 어쨌든 피고인은 처벌되었습니다. 자, 양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. 이 사건 당시 국법은 국가 핵심 기술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. 또 그 처벌 또한 단순히 이제 산업기술에 관한 이제 처벌이었는데 그 처벌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,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굉장히 법정형이 높아졌습니다.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.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형량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제가 산업기술보호법 기술유출 강의를 한 40강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앞으로도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